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1월 10일 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이 연초부터 이제 불어닥친 그 긴축에 대한 염려하고 또 우리 시장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그 수급 불균형이 좀처럼 그 시장을 놔주지를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 주말에 우리 시장은 살짝 그 반등을 주면서 그나마 이제 뭐 조금이지만 희망을 좀 줬었는데 주말 동안에 그 미국 시장이 좀 고전했죠. 그것과 또 함께 그 이어지는 그 미국 시장에서의 선물 3대 지수가 다 뭐 이렇다 할 회복의 모습을 좀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오늘 우리 시장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그래서 월요일인 우리 시장은 한 차례 더 지수가 내려앉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 시작도 2947, 그러니까 뭐 지난 주말보다 0.25%가 좀 떨어진 상태에서 출발을 했고, 문제는 뭐냐면 출발하자마자 지수가 아주 급격하게 하락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대체적으로 그 수급 불균형 상태에서 흔히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떨어진 거에 대한 그 반등할 만한 그런 그 수요 세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급하게 빠졌습니다. 그래갖고 2910포인트까지 갔었어요. 그렇게 밀리는 모습을 보였다가 뭐 이제 다소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낙폭을 줄이는 모습은 나타냈지만 뭐 전체적으로 기술적으로 분석으로 봐도 뭐 이렇다 할 의미는 없다. 그렇게 뭐 밑에 꼬리를 달았다고 해서 의미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들은 오늘 뭐 굉장히 완만하지만 지속적인 매도 우위,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외국인들이 그 뭐 삼성전자도 오늘 외국인들이 그 지속적으로 매도 우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217만 주 매수 우위를 보였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뭐 이제 외국인들이 몇 개 사는 종목들이 정해져 있죠. 그것들은 이제 전체적인 순매도, 순매수와 관계없이 지속해서 지금 사고 있다. 이거는 또 우리가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오늘 또 기관은 큰 폭의 매도 행진을 계속해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로지 개인만이 이제 떨어지면 낙폭이 커지니까 조금씩 사들어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은 883억을 순매도했고 기관들은 5천억이 넘게 순매도를 했습니다. 개인들만 5,739억을 순매수를 하는 그런 시장이었고 오늘 이제 마감 지수는 2,926.72포인트로 마감을 해서 지난 주말보다 0.95% 거의 1%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으로 오늘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시장도 0.27포인트나 떨어지면서 첫 시세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코스피 시장이랑 거의 비슷했습니다. 급격하게 지수가 이제 첫 시세 형성 후에 하락을 해서 이것도 976포인트까지 하락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뭐 좀 등락을 거듭하면서 조금씩 하락폭을 좀 좁혀가는 모습을 보였지만 뭐 외국인하고 기관들은 뭐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어서 결국은 뭐 역부족이 아니었나, 지수를 회복시키는 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오히려 코스피보다 많은 1193억을 순매도를 했고 기관 투자가들은 2136억을 순매도했어요. 개인들만 3368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980.38포인트로 마감을 함으로 해서 지난 주말보다 1.49% 하락하는 그런 모습으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뭐 이제 그런 중에도 우리가 조금 이제 눈에 띄는 거는 특징은 금융주, 그러니까 보험, 은행 등 그 금융주들이 조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건 여러분 다 아시지만 이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그 기대죠. 우리도 이제 이번 주에 금통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통위에서 이번 주에 금리를 또 손댈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 이런 기대감이죠. 왜냐하면 2월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그거 어떻게 보면 대선 코앞이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 할 확률이 크다. 그래서 오늘 뭐 그
시총 20위까지 안에서 보면은 대부분의 그 종목들이 다 빠지고 특별하게 내용이 있는 셀트리온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KB금융이나 뭐 신한지주 이렇게 금융주 두 개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 미국 그 10년 만기 국채 금리도 지난 주말장에서 1.8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그렇게 되면 이제 전체적으로 은행권의 그 예대 마진 폭이 좀 커질 거를 기대하는 거, 또 보험사 측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 투자 운영 수익이 좀 늘어날 거다. 이런 기대로 오늘 이제 금융주들이 좀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요새 자주 얘기되는 이제 원자력 발전 관련주들입니다. 그 EU가 유럽연합이 그 원전 투자를 좀 확대할 거다 하는 기대감. 지난번에 이제 이건 녹색에 넣었기 때문에 녹색 에너지에. 그래서 이제 EU가 뭐 자료에 의하면 2050년까지 새로운 신규 원전에 680조를 추가할 거다.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EU가 굉장히 우리 큰 시장이 이제 또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이제 원전 관련 업체로 보면. 그래서 이제 산업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유럽 순방할 때 한국 원전의 우수성에 대해서 이제 강조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유럽에서 그렇게 원전 쪽을 강화한다 그러면 우리 시장이 그만큼 확대된다고 볼 수 있죠. 뭐 우리나라가 뭐 원전을 다시 하냐 마냐는 이제 그건 뭐 나중에 문제더라도 일단 이제 우리 대상의 시장이 커진다 이래서 거기 이제 원전 관련 주들이 오늘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양을 나타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요즘 얘기되는 이건 뭐 단순 이슈, 단순 테마죠. 탈모 치료제 관련, 뭐 탈모 관련 이게 뭐 건강보험에 뭐 적용을 하네, 뭐 그래서 또 탈모 관련한 신약을 개발하는데 개발 지원금을 주네, 뭐 이제 이런 이거 다 공약입니다. 뭐 아직 뭐 결정된 거 없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타고 이런 것들이 막 움직이는데 이거는 그냥 뭐 늘 말씀드리자 단순 테마입니다. 이거 듣고 지금 들어가서 사시는 건 좀 위험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종목으로 우리 그동안 말이 많았던 에디슨 EV 이게 이제 쌍용차하고 이제 본계약 체결이 예정됐다는 소식에 오늘 이제 강세를 좀 나타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셀트리온이 자기 주식 취득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주가 안정, 그 다음에 기존 주주가치 제고, 뭐 이런 것 때문에 한다.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셀트리온이 종가는 한 4,500원 오른 거, 2.47% 오른 걸로 마감을 했네요. 이 정도가 오늘 이제 시장의 좀 특징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뭐 오늘도 상당히 힘든 하루였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이런 힘든 날이 좀 많을 거예요, 이번 달에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실적 얘기를 해서 지난 주말에 삼성전자의 그 잠정치 발표를 복제로 해서 실적 이게 막 늘어날 거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역시 이제 그 주식시장에서 늘 얘기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얘기하면 그런 일은 오지 않는다. 이게 이제 이번에도 맞을 것 같아서 그래서 좀 깨름직하네요. 그래서 기대대로 한다면은 이번 주부터 이제 뭐 실적이 어떤 애 이렇게 해갖고 막 실적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게 전체가 됐건 아닌 건 간에 부분적으로라도 그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지난 주말에 하루 반짝 그냥 실적으로 그렇게 하고서는 그냥 끝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좀 걱정이에요. 근데 그 왜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이러면 그 모든 재료에 우선하는 게 수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이 수급을 고쳐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벤트보다는 수급을 위축시킬 수 있는 이벤트들이 지금 막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스케줄들이 이렇게 촘촘히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그런 거를 놓고 그런 거 걱정 안 해 이러면서 올라갈 수가 없는 지금 이제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보면 우선 오늘 밤이죠. 미국 시간으로 1월 10일이니까 오늘 밤부터 그 파월 의장의 상원 청문회가 있죠.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임기를 더 하느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청문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밤에 이제 우리가 잠잘 때 시작 한참 하고 있을 텐데 여기에서 뭐 나올 얘기 뻔하잖아요. 그러면 뭐 긴축 그동안 얘기했던 뭐 긴축의 속도라든지 뭐 폭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해 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좋은 얘기가 아니라 긴축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게 시장에 별로 좋은 느낌을 줄 수는 없죠. 아마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시장이 지금 잔뜩 웅크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조금 깨름칙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12일, 13일 계속해서 CPI, 뭐 PPI 이런 거 발표되잖아요. 근데 이거 이제 발표해 보나 마나 지금 뭐냐면 이거 발표하면 뭐요? 인플레이션 우려, 그거 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그동안 뭐 연준이 몇 개월 전만 해도, 뭐 인플레이션은 뭐 일시적인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짐짓 아닌 척 했잖아요. 그러다 지금 이제 갑자기 이게 뭐 인플레이션, 야, 이거 알고 보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뭐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돼버렸어요. 근데 이제 정책이라는 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냥 계속해서 뭐, 지금 조금 움직임이 있다고 해서 지금 문제야. 이렇게 얘기는 못하는 거는 뭐 감안하더라도 이번엔 조금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증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일시적인 거 아니다. 인플레이션 일시적인 거 아니니까 조심해야 된다. 뭐 저도 여러 번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또 이번에는 뭐 QT, 긴축, 유동성 공급이 아니라 축소까지 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테이퍼링을 조기에 끝내는 거는 고사하고 금리도 올리고 돈도 조이고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극과 극으로 지금 확 돌아가 있으니까 시장이 이제 뭐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스케줄을 보면 그런 것들이 계속 발표되니까 발표될 때마다 인플레이션이 자꾸 화두로 오를 거니까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화두로 오른다 이러면 뭐예요? 점점 테이퍼링 속도를 높이고 금리를 여러 차례 올리고 그리고 양적 긴축을 하고 하는 게 점점 당위성이 강해지잖아요. 그게 이제 시장으로 보면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이런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시장이 잔뜩 웅크리고 지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한 가지 이제 미국 시장에서 14일 날에 이제 그 어닝 그 금융주 쪽 사이드에 이제 어닝 그게 이제 발표될 텐데 요게 이제 시장을 조금 어느 정도까지 커버를 해주냐가 사실은 이 시장을 보는 관건이에요. 지금 이제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그 좋은 쪽 다시 말해서 실적으로 이거를 끌고 가서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건 그것뿐이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좀 눈여겨봐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 미국 시장에서 금융권 주식들의 그 뭐 예를 들면 어닝 서프라이즈라든지 뭐 이런 게 어느 정도로 이 지금 위축돼 있는 시장을 좀 풀어줄 거냐 이게 이제 우리가 또 그 관전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주말에 여러분 아시지만 그 중국의 그 화홍인가요? 거기 반도체 공장이 그 불이 났어요. 그래서 뭐 여기도 뭐 8인치 파운드리 회사 그 공장인데 그러니까 이게 그 지난주에 여러분 아시지만 ASML 그 독일 베를린 공장에서 화재 있었죠. 그거 문제 또 삼성 그 시안 중국 시안 봉쇄에 따른 이제 삼성 그 시안 공장에 대한 제한적 생산 뭐 이런 거 여기다가 이제 이 화재까지 얘기가 또 됐으니까 이게 반도체 공급망에 상당한 그 우려를 더 증폭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걱정이 또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8인치 이쪽에는 그 자동차용 반도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른 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이 막 지금 겹쳐서 나오고 있어서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이 아주 더 많아지는 이제 그런 시장이에요. 또 이제 반면에 국내 시장에서 한번 보면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이제 0.25% 포인트 정도 올려서 상승할 거다 이제 이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데 저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건 뭐냐면 2월에는 좀 하기가 그렇죠. 대선이 뭐 한 보름 남겨 대선 코앞에다 대고 금리를 올리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이번 금통위에 오를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또 그게 뭐 증시에 좋다고 볼 수는 없죠. 증시에 좋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내부적으로 또 그렇게 되고 오늘은 뭐 말씀드리다 보니까 월요일이긴 하지만 이게 걱정거리만 계속 이제 말씀드려야 되는 것. 18일, 19일 날 LG 에너지 솔루션 청약이 있잖아요. 청약이 있는데, 뭐 지금 이제 얘기로는 한 100조 정도 동원될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 청약 자금이. 그 100조 정도 몰릴 거다. 근데 이제 이거는 100조가 몰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끝나고 환불된 후에도 LG 에너지 솔루션의 그 몰리는 그런 이제 자금들 때문에 시장이 이게 균형 맞추기가 되게 힘들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자금의 블랙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런 것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나와 있으니 너무 그 실적 장세 얘기하기에는 텀이 너무 짧은 거예요. 텀이 좀 그래도 뭐 얼마가 있어야 좀 올라서 뭐 어떻게 할 텐데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실적 장세라고 그래서 실적 좋은 것들이 좀 이렇게 해서 올라오려고 그러면 그냥 팔 거란 말이에요. 올라오면 팔 거예요. 미리 이제 좀 일부 사놓으신 물건이나 이런 것들이 바로 나올 거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대한 자금 수요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더더욱 그런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스케줄이 시장에 영향을 좋은 쪽으로 주는 것보다 나쁜 쪽으로 주는 것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시장이 어떻게 좀 마음 놓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텀이 잘 생기지 않는다. 뭐 하루 반나절 반짝했다 그래도 그 의미가 없어요. 잘못하면 걸려들기 딱 알맞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엔 이럴 때 이걸 우리가 이제 떨어지는 칼날을 우리가 구태여 잡을 필요가 있냐. 이런 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뭐 댓글에도 많이 달아주셨는데 제가 요새 이렇게 우려 얘기하니까 아니 도대체 뭐 언제 사란 얘기냐 그러는데 여러분 사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서 물릴 물건 뭐로 삽니까? 그리고 제가 뭐 2020년에도 이런 말씀 드린 거 아니잖아요. 저랑 오랫동안 이 백만 개미를 보신 당원분들은 아시지만 전 사를 때 사라고 그러고 팔지 말라고 그러고 계속 가져가라고 그러고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올해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어요. 올해는 시장이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왜 제가 그 연말 특집에 나는 이런 종목이 좋다 이렇게 해갖고 제가 여러 개 섹터로 이렇게 나눠 드린 거 있잖아요. 태양계 그 그리듯이 이렇게 나눠 드린 거 그런 것들을 이제 그거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노림 종목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이거를 언제 매수할 건가? 이거를 따져볼 때가 지금 아닌가.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주시장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97일이 힘들고 3일 좋다. 그러면 그 97일 동안이 어려운 거죠. 그걸 잘 견뎌내야 되는데 지금이 이제 그런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서 이런 때의 주가 하락은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한테 또 하나의 또 선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회다 이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올해는 이제 그런 들쭉날쭉한 장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연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진폭이 크지가 않고 들쭉날쭉하게 이제 그렇게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텐데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서두르면 안 돼요. 서두르면 아차하면 그냥 걸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은 오히려 그러면 이게 자금 수요가 가장 많다는 게 역으로 얘기하면 그때가 가장 바닥일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 노림 종목들을 우리 좀 뭐 말하자면 분할 매수할 수 있을까 하는 거에 이제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금리 지금 이런 여러분 아시지만 금리의 문제도 궁극적으로 이게 수급 불균형을 가져오는 원인 중에 하나고 하여튼 제일 큰 문제는 수급이 안 맞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무슨 우리가 가치주를 사느냐, 뭐 성장주를 사느냐 이렇게 논쟁에 들어가면 이제 그냥 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왜냐하면 시장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약해지고 수급이 불균형이 되는데 뭔들 오르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성장률은 안 되고 가치주는 막 올라요? 아니에요. 가치주도 좀 나중에 떨어지고 덜 맞을 뿐이지 결국은 무너져요. 그 수급이 안 맞으면. 그러니까 제가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뭐 오늘 주거나 내일 주거나 똑같은 거지. 그게 별로 의미가 없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기업이 갖고 있는 내재 가치보다 많이 떨어진 거는 반대적으로 올라가게 돼 있다. 주식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올해는 그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무슨 자꾸 뭐 이렇게 도박판 이렇게 해서 잦은 매매를 유발한다 그러는데 저는 뭐 증권회사 직원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매매 자주 해서 무슨 소용이 있으시겠어요 저한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안 하면 올해는 그냥 맨날 좋다 말았다 좋다 말았다 이게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라도 남으면 이걸 익절해서 이걸 차곡차곡 모아가서 연간 토탈로 봤을 때 난 얼마를 벌었네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라는 걸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노림 종목이죠. 오늘도 보세요. 원전 또 며칠 쉬더니 또 이렇게 했죠. 또 게임주들도 뭐 메타버스나 게임주들도 좀 오늘 또 움직이죠. 그동안 안 움직였던 것들 또 움직이죠. 뭐 그런 거예요. 그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 성장 주고 이거는 뭐 가치 주고 이래서 그런 내용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그 노림 종목들 있잖아요. 그걸 놓고 이거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너무 많이 빠져서 지금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스스로 하방 경직성을 만들고 있다. 이 정도면 좀 산발만 하지 않냐. 뭐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주식을 일부씩 이렇게 분할해서 하는 그 사놓는 시기가 언젠가를 여러분들이 찾으시는데 집중을 하시는 게 훨씬 낫다. 그런 생각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은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하셔야 그래야 이제 다음 달 뭐 그 3월 이렇게 들어가면서 장이 조금 회복됐을 때 우리가 뭔가 이제 마진을 낼 수가 있죠. 그래서 내일은 좀 더 여러분들한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매매할 때 제일 힘드신 게 뭐예요? 이게 오르긴 올랐는데 내가 산 가격이 아직도 안 왔어. 뭐 이랬을 때 우리가 매매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좀 얘기를 조금 좀 구체적으로 내일은 좀 시장과 함께 좀 드려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월요일 이번 주 첫날에 좀 충격적으로 그렇지만 여러분 뭐 어차피 뭐 떨어진 건 또 올라가니까 오늘은 그냥 뭐 크게 떨어진 거에 신경을 쓰실 필요 없어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오늘 시장이 올라갈 수가 없는 시장이라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정리는 이렇게 하고요. 내일 또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